자, 여기 있는 그 튜토리얼즈 사이트에 보시면은 일단 1차원 배열의 규칙들은 나와 있죠, 그지? 근데 이 2차원 배열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2차원, 3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에 관련된 것들은 항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 요소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차원 배열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뭘 기억하고 가자. 배열을 만들어지면 이 배열 변수 있잖아, 그지? 이 배열 변수를 만들었을 때, 이 배열 변수를 만들어지면 누구를 여기 있는 구성 요소들이라고 했죠, 그지? 구성 요소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변수 이름, 그지? 변수 이름을 제공하고 있다고. 규칙이 뭐였냐면 별 변수 이름 플러스 뭐요? 별 이름 플러스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여기 있는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시냐면 1차원 배열에 관련된 것들 정리했었을 때 넣어드렸죠, 그지? 배열에 일단 규칙 중에서 여기 있는 표현이요 기억하고 2차원 배열로 넘어가자고요. 어떤 거예요? 규칙 배열 변수의 이름은 배열 변수를 만들었을 때 배열 변수 이름 플러스 뒤에다가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에 접근하는 이름, 결국에는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요거 기억하고 있으시면은 뭐하고 동일하다? 2차원 배열 처리할 때, 다차원 배열 처리할 때 동일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그거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차원 배열에서는 정리하자면 2차원 배열 이상을 다차원 배열이라고 불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신텍스를 일단 2차원 배열 기준으로 할 거예요. 1차원 배열이 이런 표현이라고 했다면, 그지? 2차원 배열은 어떻게 해요? 배열 기호가 2개짜리예요. 근데 제가 특징들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 표현식 말고도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긴 하나, 일단은 기준 요소는 이걸로 판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이라 하면은 이 배열 기호가 몇 개짜리? 3개짜리로 선언하시면 된다고요. 자, 예제를 들여서 살펴봤습니다, 그지? 2차원 배열 테스트, 그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차원 배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제공하면 된다고요, 그지? 여기 있는 거는 표현식이 뭐였냐면 시언어 표기법 동일하게 1차원 배열에서도 쓴 것처럼 뒤쪽에다가 배열 기호를 갖다가 표기하셔도 2차원 배열 변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첨저 변수이기 때문에 널로 초기화 가능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후에 할당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인트형짜리예요, 그지? 이렇게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할당할 때 하니까 요거 보통은 이제 행렬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지? 행렬의 테이블 기준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거는 행렬 구조라 생각하시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 기억에 도움이 된다 했어요, 그지? 실질적인 거는 메모리상에서는 모두 일렬로 나열이 됩니다. 2차원 배열 구조도 일렬로 나열된다라는 거야, 사실은. 일렬로 나열이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배열을 만들어내면은 그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이 큰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지? 일렬로 나열이 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또 마찬가지 1차원 배열의 특징하고 동일합니다. 코딩은 미리 한 거니까 그냥 설명만 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초기화 리스트 문장을 동일하게 1차원 배열처럼 쓰실 수 있는데, 그지? 요렇게 표기했어요, 지금. 원래는 제가 여기 내려서 쓴 거고요. 일단, 화면에 보기 편하도록 내려쓰기 한 것 뿐이에요, 그지? 옆으로 쭉 나열하셔도 돼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2차원 배열의 집합이에요, 그지? 집합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지? 집합이기 때문에 뭘로? 네, 여기 있는 중괄호 통해서 집합을 하고 있고요. 구성 요소가 누구니? 네, 1차원 배열의 초기화 리스트 문장이 2개가 보여주고 있죠, 그지? 얘네들을 컴마로 통해서 여러 개, 그지? 여러 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구조는 이게 1차원 배열이죠, 그지? 1차원 배열, 이것도 이렇게만 보면 1차원 배열. 결국에는 1차원 배열 2개를 뭐하고 있는 거냐면 집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가 1차원 배열입니다 라는 특징이 있다고요. 그러면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1차원 배열에 배열이 제공하고 있는 이름이야, 그지? 구성 요소에 접근하는 이름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구성 요소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1차원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동일합니다.
별 이름이 AR이기 때문에 이차한 별 AR 뒤에다가 뭐요? 인덱스 번호 붙여주시면 돼요. 끝. 심플합니다. AR 0번, AR 1번. 그러면 여기 있는 AR 0번이라는 거는 여기 첫 번째 란에 있는 거지. 이제 1차원 별에 접근하는 1차원 별 이름이라고요, 결국에는. 그지? AR 0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디에다가요? 1, 2, 3 집합 1차원 별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AR 뭐요? 1번이라고 해가지고 4, 5, 6이라는 1차원 별의 집합에 접근하는 1차원 별 변수 이름이죠, 그지?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2차원 별만 선언하시면 자동으로 이런 인덱스로 구성 요소에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출력을 해봤죠. 출력을 했더니 안에 있는 1, 2, 3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네, 참조 변수가 나왔단 말이지. 배열 요소의 참조 값이 나왔죠, 그지? 여기 실행하시면은 그렇죠? 여기 두 개죠, 그지? 현재 두 개가 나오고 있지 실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AR의 0번은 1차원 별의 참조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여기 있는 1, 2, 3으로 접근하시려면 여기 있는 게 별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집합이라는 얘기지. 집합이기 때문에 다시 안쪽에 있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구성 요소에 접근하셔야 돼요. 1차원 별이기 때문에 1차원 별 이름이 구성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이름 제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규칙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이름 플러스 뭐 하시면 돼요? 인덱스 번호. 얘가 이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드래그 한 게 이름이요.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신다고요? 여기 이름 플러스 0번, 이름 플러스 1번, 이름 플러스 2번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각각 1, 2, 3에 접근하는 결국에는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결국에는 2차원 별이 제공하고 있는 거는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뭐만 기억하라고요? 그냥 각각의 구성 요소의 이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은 계속 단계별로 실행하시면 돼요, 그지?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요소들 각각 0번, 1번, 2번에 대한 요소들 출력했더니 1, 2, 3이 잘 출력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4, 5, 6을 출력하려면 2차원 별이 제공하고 있는 구성 요소인 AR 1번이라고 했죠, 그지? 1번에 다시 집합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4, 5, 6에 접근한 이름은 여기는 1차원 별 이름으로 만들어내시면 된다고 그러지. 여기까지가 1차원 별 이름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인덱스 번호 0번부터 다시 시작해서 4에 접근하고 1번을 통해서 5로 접근하고 2번을 통해서 6으로 접근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2차원 별에 구성되어 있는 최종 요소인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별 기호가 그래서 몇 개짜리예요? 그렇죠. 2개짜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를 행, 그 다음에 뒤쪽을 열이라고 해서 불러주고 있죠. 그래서 행열 구조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신텍스라고요. 물론 예외적인 표현이나 다른 표현들이 예외적인 게 아니고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다뤘던 것들이 그러면은 2차 별에 접근할 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몇 행 몇 열이냐면 뭐지? 또 표현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차원 별처럼 뭘 표현하고 있는 초기화 리스트 문장을 통해서 지금 배열을 선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거는 생략하는 거지. 동일하죠.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은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집합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누구? 1차원 배열 하나, 둘, 세 개를 지금 집합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세 개니까 ARR 0번, ARR 1번, ARR 이렇게 2번까지 제공을 하고 있겠다, 그지? 3개를 제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1차원 별의 안에 있는 1, 2, 3에 접근하려면 ARR 0번을 기준으로 다시 숫자 0, 1, 2로 할당하시면 되고요. 4, 5, 6에 대한 것들은 ARR 1번에 대해서 이 이름의 뒤에다가 다시 0, 1, 2를 붙여서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표기 안 되지만 ARR 2번에 대해서 7, 8, 9에 접근하려면 2,
0, 2, 1, 2, 2로 접근하시면은 7, 8, 9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2차원 별이기 때문에 일괄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데이터 집합을 일괄 처리하기 위한 요소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장 일괄 처리하기에 적합한 요소가 누구? 여기는 반복문이요, 그지? 포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게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포문을 통해서 어디 접근하냐면, 일단은 행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별에 접근하기 위한 i라는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2차원 별의 길이 랭스, 1차원 별에도 랭스가 있죠, 그지? 있는 것처럼 별 이름 플러스가 아니고 점에서 랭스라는 속성을 통해서 길이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길이 확인하시면 1차원 별이 몇 개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지? 1차원 별의 개수. 그래서 별 이름 점 랭스라는 거는 누구다? 별의 길이를 말하고 있어요. 2차원 별에서 별의 길이 랭스라는 거는 각각의 구성 요소의 개수가 아니고 누구다? 1차원 별 구성 요소가 1차원 별이니까 1차원 별이 몇 개 있냐? 3개니까 3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랭스를 통해서 일단은 그 1차원 별에 접근하기 위한 거라고요. 결국에는 바깥쪽에 1차원 별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적용하고 있냐면 그지? 행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별은 2차원 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쪽에서 각각 다시 어디에 접근해야 돼요? 0, 1, 2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쪽인 요소가 0, 1, 2 3개로 되어 있으니까 ARR에 1번이 별 이름이라고 했죠. 그지? 0번, 1번, 2번이 각각의 1차원 별들 이름이니까 이렇게 랭스로 하시면 각각 길이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J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각 요소 1, 2, 3, 4, 5, 6, 7, 8, 9에 일괄적으로 접근하는 코딩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에서 2차원 별에서 일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포문 몇 개 필요하다? 중첩 포문이요, 그지? 중첩 포문을 통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 바깥쪽에 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변수,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게 열에 해당하는 변수를 통해서 AR에 여기 있는 인덱스 번호 있죠, 그지? 인덱스 번호로 활용하시면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지. 물론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출력만 하고 있을 뿐이지 각각의 어떤 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직을 구성하시면 되겠죠, 라고. 그래서 2차원 별을 깊게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 가지 예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별과 함께 더불어서 누구까지? 포 루프문, 그지? 포 반복문을 학습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연산 또는 변수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일괄 처리, 자동으로 처리하는 어떤 로직들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지? 로직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단시간에 오늘 당장 해가지고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아니에요. 그지? 여러 가지 패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배열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학생들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수리적인 역할, 사고력 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많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굳이 이제 머릿속까지 기억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로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지? 나중에 혹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특징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자바에서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요, 표기법이요. 그지?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행3열 구조에 행렬을 제공하고 있는 2차원 별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죠. 그지? 근데 자바는 그죠? 이렇게 표기하셔도 되는데 이게 2차원 배열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표기법이 여기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배열 표기법이 있고 C 언어 표기법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기호를 앞뒤로 이렇게 나눠서도 가능하다고 그러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헷갈리잖아. 근데 간혹 시험에서 나오긴 하는데 뭐 정보 처리나 이런 데서는 잘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뭐 OCJP, 자바 자격증이나 이런 데서는 나올 수는 있는 문제이긴 한데 OCJP 딸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비싸요. 일단은 공인 자격증도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면서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이고 비싸기 때문에 굳이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누가 땄다고 해도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덤프가 하도 많아가지고 덤프로 풀면은 거의 100점 나올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 물론 시험을 한글 버전으로 보기도 하고 영어 버전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 영어 버전으로 많이 보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네, 굳이 불필요해요. 근데 이제 OCJP는 그 일반 자격증이면 그 윗단계 자격증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름도 까먹었다 하지. W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걸로 따실 거면은 따고 나서 취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표기법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나열이 가능하니까 변수 선언했을 때, 그지? 여기는 AR4라는 거는 2차원 배열이요. 여기 3번하고 동일하죠, 그지? 2차원 배열입니다. AR5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앞쪽에 있는 데이터 타입하고 붙어있는 괄호가 하나가 더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 요거 있는 결합해서 2차원 배열을 구성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선언이 가능하다고요. 앞에 거는 2차원 배열이었는데 얘는 무슨 몇 차원이냐? 일반 변수냐? 아니요. 앞에 있는 int 배열 타입으로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1차원 배열로 구성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거 그럼 2차원 배열입니까? 라고 보시면 아니요. 여기 있는 거는 2차원이 한 번 더 집합으로 구성할 거예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3차원 배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나열해가지고 컴마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다차원들을 구성하고 있죠. 1차원, 2차원, 2차원, 3차원 배열들을 구성해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할 일이 없어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일단 제공하고 있으니까 틀린 문장은 아니잖아, 그지?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면은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맞춰서 넣어봤어요, 그지? 문법에 맞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2차원, 2차원, 1차원 배열이고요. 7번은 3차원 배열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을 때 2차원 배열이죠, 그지? 이렇게만 하나만 썼을 때 마찬가지로 묶여지면 합쳐져서 3차원이라는 거고요. 10번은 그럼 몇 차원? 4차원 배열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부에서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어쩌다가 보게 되면은 저렇게 썼구나 라고 판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문장이다 정도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요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다냐면 가변 배열이 가능해요. 가변이라는 거는 원래는 여기다가 행렬을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지? 행렬을 지금 2행 3열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행에 열의 개수가 일치해야 돼요. 1행에도 3개, 2행 3열이면 2행에도 3개. 데이터베이스랄지 어떤 테이블 구조를 나누면 2행 3열이면 이렇게 만든다고 그지? 그러면 이렇게요. 구조가 여기 있는 게 행이면 1행의 열의 개수는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라고 그러지. 개수가 3개. 마찬가지로 2행에 대한 열의 개수도 몇 개요? 네, 하나, 둘, 세 개요. 개수가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가 아니고 가로의 행에 제공하고 있는 열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 다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픽스드형으로 적용할 때. 근데 여기다가 생략형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가변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그지? 행개수가 어떻게 되세요? 계층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뭐 지금 여기서는 계층으로 제가 구성했습니다만, 그지? 행개수를 달리 쓰실 수 있다고요. 각각 다르게 표기가 가능하다고요. 뭐 2개짜리도 가능하고요. 1행에는 2개만, 2행에는 3개만, 3행에는 내 맘대로, 그지? 뭐 1개만, 뭐 2개만 해도 되고, 여기서는 지금 8개를 하고 있는데 8개까지 구성이 되고 있죠, 그지? 각각 다르게 구성 가능하다고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다고, 그지? X가 아니고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가변
길이가 다른 열의 개수를 행에다가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다가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죠? 여기 안에다가 표기한다는 거는 고정적으로 모든 행의 개수를 동일하게 표현할 때, 그지? 2행 3열 보통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3행 5열이면 모두 3행 5열에 대한 표현이에요 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이가 다른 요소를 썼을 때 여기 있는 게 뭐 8개라고 해서 얘를 3행 8열입니다 라고 부르기는 애매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가변적으로 열개수를 제공하는 문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길이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나왔다? 일단은 AR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3개이기 때문에 3이 뜰 거고요. 각각 적용하고 있는 2차원 별이 제공하고 있는 1차원 별의 개수들을 확인하시면 각각의 별의 랭스를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랭스를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나오는데 길이 정보가 3개고요. 첫 번째 별은 1차원 별은 3개, 두 번째 1차원 별은 4개, 그 다음에 세 번째 1차원 별은 8개를 제공하고 있겠죠. 그지? 요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변 배열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 점. 하지만 그냥 제공하고 있는 것 뿐이지 잘 이렇게까지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다라는 점이요. 그래서 뭐 굳이 억지로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이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많이 처리한다 했죠. 그지?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요즘 뭐 빅데이터, 벡터형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하고 많이 쓰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에서는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써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렬 구조 자체가 행렬 구조로 되어 있는 테이블 구조라고 했어요. 근데 테이블 구조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행열 개수가 똑같겠죠. 그지? 픽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처리하는데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잖아. 그지? 만약에 배열로 처리한다면은 만약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배열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배열로 처리하면 픽스형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처리한다는 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픽스형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배열 요소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배열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시험 대비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각각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는 지금 그죠? 여기는 A2라는 더블형 배열에다가 공간을 표현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선언 시에 이런 문법을 쓸 수 있다고 그러지. 왜냐면 행은 내가 몇 개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10개수를 확정지지 않고 생략해서 쓸 수 있는 이 문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지? 가변 배열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0개수가 다른 요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차원 배열 선언 시에 누구요? 대신에 행은 생략하시면 안 되고, 그지? 초기화 리스트가 있었을 때는 모두 생략하시면은 이 개수만큼 알아서 판단해서 넣어주시긴 하겠죠. 그지?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10개수를 생략해서 선언이 가능하다.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문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언제 써요? 내 동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시에 그때 가서 결정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수를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0에 대한 거, 1에 대한 구성 요소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확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거는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초기화 리스트 표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출력 문장을 통해서 여기는 A2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수형이죠. 지금 실수형 00, 00, 00으로 첫 번째 3개의 데이터를 초기화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두 번째 배열에는 1, 2, 결국은 1.0, 2.0으로 초기화되는 배열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일괄 처리는 동일하긴 합니다만 뭐가? 네, 개수가 달라요. 10개수가. 10개수가 다른 배열 구조도 제공하고 있다. 가변 배열 구조도 제공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다차원 배열 할 때는 한 이 정도 개념적으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다차원 배열까지 적용할 예제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라고요. 시험이나 뭐
코딩 문제 등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프로그램 코딩할 때 그닥 많이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문법적인 요소로만 일단 접근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 필요한 예제들을 다룰 때 그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만 일단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제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말고 실제 우리가 적용하는 예제들 학습하시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